자,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 아이템을. 우리 저번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 정진상 실장. 네. 정진상 실장은 내가 이제 언론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지만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도 모른다. 그럴 정도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또 여러 군데서 찾았어요. 근데 어제 물론 JTBC에서 또 최근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네. 야, 나 깜짝 놀랐네. 우리 2009년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 재밌다. 자, 이게 2009년에 공동묘지 반대 집회에 나갔던 사진인데 네. 저 위에 있는 분이 아하. 자세히 보세요. 네. 저분이 정진상입니다. 위에 이거 뭐죠? 띠 뚫는 사람이요? 그렇지. 또 그 보도됐던 사진하고는 또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 보이네요. 동일성 확보가 되게 어려워요. 좀 또 확대해 줬어요. 근데 저분이에요. 네. 저분이 정진상 실장이야. 그러니까 못 찾지. 그러니까.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 기사를 보고서 저걸 찾아냈는데 난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게 있더라고요. 저거 내려주시고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저희 두 번째 사진, 네네. 저 성남을 국제, 이건 왜 올리지? 막 이러실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저기 저 자세히 보니까 저 언제야 지금 이게? 제가 그냥 이거는 시점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건데요. 2006년입니다. 2006년. 네, 2006년이면은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시장에 도전하던 시점이죠.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아직 아니고 성남시장을 도전하던 시절. 예, 그래서 떨어졌던. 떨어졌던. 이 선거는 당시 열린우리당에게 굉장히 가혹한 선거였습니다. 전북도지사 하나만 광역지사 중에 당선이 될 정도로 그때 이재명 변호사가 정계 데뷔를 하는 거죠. 근데 정진상 씨가 나는 그래서 정진상 기자인데 우리가 알기로 정진상 실장이 뭐 사무장이었다는 설부터 많았는데 네네. 원래 기자였던 거야? 저희 동일이냐 동일이? 그렇죠. 근데 시민 기자예요. 시민 기자. 오마이뉴스는 시민 기자 시스템이잖아요. 시민 기자. 그리고 보면 지역 뉴스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등급의 기사가 됐는지는 제가 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올려도 이제 그 가장 하급 기사로는 있거든요. 그냥 띄워는 주는 건가나? 그런 건가? 간신히 찾을 수 있어요. 잘 찾아야. 예, 채택을 하기 전에 기사고 그 기사에 대해서는 아마 이름이 생나무. 등급이 생나무라는 생나무. 예, 그 기사에 대해서는 원고료도 지급 없고 오마이뉴스 책임지지 않는다. 그냥 알아서 올려주는. 그렇죠.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기사를 썼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 다음 사진 아까 하나 뺐는데 다음 그때 사진 이제 성경룡 씨라고 무슨 정부의 위원회였나요? 제가 아까 사진을 두 번째 걸 뺐는데 일단은 그 얘기를 해줘요 말로. 그 기사에 쭉 나와요. 이렇게 스트레이트성 기사예요. 스트레이트성 기사인데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스트레이트 기사인데 읽다가 조금 내려가면 이재명 변호사는 무슨 자리를 맡고 있는 이재명 변호사는 이날 무슨 발언을 했다. 이런 대목이 짤막하게 나옵니다. 이재명 얘기가 그 기사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들어가는 거죠. 그 동일인물 정진상 기자가 네네. 한 거 이재명의 기사가 살짝 들어간다. 예, 그리고 막 이재명 띄우기용 기사는 아니죠. 왜냐하면 짤막하게 들어가니까. 하지만 분명히 다뤄져요. 예, 그러면 기사가 되죠. 그렇지. 그리고 성남투데이라는 지역 언론에도 공유되는 기사예요. 성남투데이 쪽에도 이제 관여를 한 겁니다. 정진상 씨가. 그러면 이제 이재명 변호사가 자기 블로그에 기사를 퍼가죠. 그걸 퍼가. 내가 다뤄졌으니까. 예,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언론윤리 위반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홍보의 작전이라 할지라도 조금 자연스럽죠. 좋아, 자연스러웠어. 근데 조금 웃기는 거 이제 동지 관계인데. 그렇지, 동지 관계인데. 예, 그 정진상 씨가 전문 저널리스트가 아닌데 그런 거는 조금 웃기긴 하죠. 요걸 올리면 쓱 퍼가서 거기 올려놓고. 그렇죠. 그러면 아마 선거 때도 쓸 수 있죠. 그렇지. 언론에 나온 이재명 후보 이런 걸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끈끈했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건데, 자, 우리 지금 정진상이 누구인가로 일단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제 JTBC에서 드디어 정진상 실장의 최근 모습을 공개를 했어요. 저 영상 좀 올려주세요. 네. 야, 저 조사진이래, 조사진. 또 다르네. 아까랑 또 달라. 네. 그 오른쪽에 있는 지금 사진이 그게 지금 최근에 정진상 실장의 모습이래. 네네. 그리고 왼쪽에 저 마스크 쓰고 있는 그 저분이 이제 정진상 실장인데 저분이 저기가 어디게? 집이거든? 네. 집이 어느 동네게?
혹시 뭐 같은 아파트예요? 대장동이요. 대장동. 대장동이더라고. 네. 나 같으면 이사 갔을 것 같은데 지금 이쯤 되면은 아니죠. 이사 가면은 뭐가 수상하다고 할 수도 있죠. 또 괜히 이사 가면은 네. 뭘 잘못했길래 대장동을 떴지? 나는 그냥 대장동이 좋아서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나 그게 어제 딱 기사를 보는데 네,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대장동에 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점점 이제 이 사안의 중심으로 오면 저는 이재명 대표 용인수를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 우리가 최순실 게이트 때도 봤지만 잘 안 나타나던 인물이 갑자기 불쑥 올라왔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진짜 비선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정무실장 직책을 갖고 활동을 하는 분인데 너무 노출이 없는 것이 그거는 자충수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기자들도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도 누군지 모를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많이 가려져 있어서. 자, 우리 노바디님, 야 재밌다. 김수민님은 외국인 성대모사는 안 되겠네요. 스트레이트 때문에 지금 DJ가 스트레이트 한번 해봐. I'm 트럼프. 이지쟁이님 오늘도 출석합니다. 두 분 방송 너무 재밌어요. 아이들 저녁 모이고 쉬면서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 중도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 중도라고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래도 안 돼. 너는 보는 사람에 따라 카멜레온이라.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극좌, 극우, 중도 세 가지를 갖고 있잖아 지금. 본인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본인 자신의 것이 투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근데 그나마 저보고 중도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를 싫어하는 분들은 적은 편이거든요. 맞네. 네. 근데 자기도 좀 중도인데 너도 나랑 비슷한 것 같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극우, 극좌 이러면 이제 반대쪽에서 싫어할 때. 네. 그러니까 나보고 극좌라고 하는 사람은 국민의힘 강성 지지자인 거고 저보고 극우라고 하는 사람은 민주당 강성 지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개예요. 저에 대한 개념 규정이 아니라. 근데 나는 민주당보다는 이재명 그 대표 지지자 쪽이 김수민 거의 제명학 개론을 쓸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극우라고 불리지 않을까. 개딸한테는 극우지. 개딸이 나를 아는가? 알지. 얼마나 저번 대선에서도 맹활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기만 때린 거 아니니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안타까운 건 다 보면 괜찮은데 그쪽만 보면 이제 이런 이슈 이게 나온다니까. 그렇죠, 뭐.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김진애 닮았음, 김수민, 김진애 다 갖다 붙여라. 다 갖다 붙여. 그거 완전 빠져. 김의겸 닮았음. 김의겸, 김진애 닮은 김수민. 김의겸은 들어봤어요. 전에도 들어봤고 뭐 오만 거 다 갖다 붙여. 뭐 이재용 또 있었고. 이재용 삼성에 이재용 조금 있다. 제가 좀 안경 썼을 때 이럴 때 이재용도 있었고 뭐 우원식도 있었고 바로 김의겸도 닮았음 바로 나오네. 바로 나와요. 자, 우리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진상이 누구인가 좀 살펴봤으니까 드디어 뭐 예상은 했지만 검찰이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8일 오후 2시에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뭐 영장 바로 칠 건 예상했어? 예상은 했죠. 바로 칠 거라고는 예상은 했죠. 근데 난 이번에 정진상 실장하고 김용 부원장하고 결정적 차이가 있었어요. 검찰 수사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한 명은 묵비권을 사용했고 김용은 묵비권. 그렇지. 근데 정진상 실장도 원래 묵비권을 사용할 것처럼 하다가 그날 오전에 갑자기 변호사가 적극 대응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바뀌었어요. 대질 신문 해달라. 그렇지. 근데 대질 신문 해달라고 한다고 그리고 대질 신문 해주진 않으니까. 근데 그걸 노린 거예요. 검찰이 대질 신문을 거부하는 걸 노린 거예요. 이거 봐라, 편파적 수사다. 자신 없다. 내가 이겼어. 그러네. 그러니까 뭔가 정진상 실장은 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지지자들 보라고. 나 이렇게 결백해 당당하게 뭐 CCTV 없는 뭐 민주당이 또 찾아갔다며. CCTV가 없는 뭐 사각이 없네 어쩌고.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적극적으로 결백을 밝혀서 이 검찰 수사 잘못됐어. 요 이미지를 좀 풍기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묵비권을 행사하니까 그냥 조사하고 나가니까 영장 치더라.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진술을 막 하잖아. 그럼 검찰 입장에서도 이 진술하고 우리들이 확보한 거하고 맞춰봐야 되잖아.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나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늘어나면 이런 프레임이 생겼어요. 검찰이 자신이 없구나. 김용은 바로 치는데 정진상은 왜 못 치냐. 죄명은 정진상이 훨씬 더 센데. 근데 그걸 노렸는데 검찰이 밤을 샜더라고.
주 120시간 일하는 검찰입니다. 아, 주 120시간 일해버리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바로 다음날. 근데 내가 보니까 밤새가지고 조금 시간 더 걸렸어. 네. 원래 다음날 오전에 쳐야 되는데 조금 늦게 한 2시간 더 있다 치더라고. 밤새가지고 그걸 다 보시는 바람에 일단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요거는 그냥 추측이고, 내일 아침에 이제 내일 아침 아니구나. 내일 밤 모레 새벽쯤에 결정이 날 텐데, 네. 영장 발부에 뭐 어떻게 생각해? 일단 그냥 이건 뭐 순수하게 개인적인 생각. 저는 일단 저는 검찰 쪽 리스크도 상당히 올라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되나 기각되나 그게 그치, 사람들한테는 네. 이게 원래 말한 것처럼 발부된다고 유죄도 아니고, 그렇죠. 기각된다고 무죄도 아닌데, 네. 발부되면 이거 봐라 네. 유죄, 그리고 기각되면 무죄 이거잖아. 네. 그런 의미로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에 기각되면 리스크가 좀 있지.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사실 속을 알 수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흘러가는 흐름은 이제 리스크가 상호간에 다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조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쥐고 있으니까 이렇게 급하게 치는 거 아닌가. 그 정진상이 별로 목표가 아닌 것은 아닌가. 아, 그냥 징검다리, 징검다리다 이거. 밟고 올라가기. 세단 멀리 뛰기에서 두 번째 발이다 그냥. 근데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이것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냥 저는 한 번도 누가 유죄라고 주장한 적 없습니다. 그럼 나도 그래. 네. 우리 말랭이미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시즌 2로 돌아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까 그 댓글 하나 못 읽어드린 거 좀 할게요. 네. 아이어른님 한번 읽어줘. 아이어른님이요? 저기 있잖아, 저기. 아, 네. 제가 성문이 형을 좋아하는 이유. 태연이 형, 김수민 평론가, 김재섭 위원장 등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신을 말할 수 있는 정치와 수다를 기획하고 운영하기 때문이죠. 마치 깃발이 바람에 멋지게 펄럭일 수 있게 깃대 역할을 하신다고 할까요? 아무튼 성문이 형 너무 멋져요. 이건 내가 못 읽겠어. 그래가지고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만 위로 올려주세요. 저희가 아까 하나 못 읽은 것 같아가지고. 네. 저기 제 댓글. 네. 이지쟁이님 읽어드렸구나. 말랑이애미님? 말랑이애미님 내가 좀 전에 읽어드렸고. 네네. 하여튼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은 말 하려고 지금 이 방송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일단 그냥 이제 이거 유무죄 말고 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도주 우려? 아니, 증거인멸? 사실 네. 이제 법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사안은 범죄 혐의가 워낙 중하잖아. 지금 받고 있는 게 특가법상 뇌물이면 기본이 10년이야. 네. 그 금액이 기본이 10년이에요. 그러면 네. 범죄 혐의가 중대하면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자동 인정해 거의. 통상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 네. 벌어졌는데 전 주거도 일정하고 증거도 검찰이 갖고 있어요. 그럼 구속 안 되지 않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정진상 시장 혐의가 인정된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정진상 실장의 그 지금 어쨌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는 범죄 사실. 네. 또 아마 내일 기재될 그 구속영장에 기재될 범죄 사실도 대동소이할 거예요. 이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되면 무조건 구속이야. 네. 그건 뭐 빼박이야, 빼박. 혐의가 소명되면 그렇지. 구속이다. 혐의가 소명되면 구속인데 일단 유무죄는 몰라도 이제 영장을 그 청구할 때 발부할까 기각할까에 대한 판단 정도의 범죄 혐의의 그 입증? 네. 이거는 이 뇌물 사건이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 네. 뇌물 사건은 준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하면 거기다 플러스 정황 증거 한두 개 무조건 일단 영장 발부 정도의 혐의 입증은 된다고 보거든. 네. 근데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민주당 맨날 유동규의 이 말만 믿고 막 한다 그러는데 유동규 혼자가 아니잖아. 그렇죠. 뭐 남욱하고 정민용 변호사도 네. 있고 또 거기에 또 한두 명 더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금액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남욱이 어떤 사업가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지금 이제 보도 나오는데 네. 이제 그 사업가도 나 저 그때 줬어요. 현금 저기 가방에 5억 담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가방 그 크기 가지고 실제로 그렇잖아. 제가 이 가방에 저기 5억을 담아서 김수민을 줬습니다. 근데 거기 담았더니 5억이 안 들어가. 이런 안녕이거든 그거는. 네. 그래서 그거 시뮬레이션까지 했어. 검찰에서. 그렇다면 이 정도 수준이면 영장 발부될 정도 수준의 혐의 입증은 된 것 아닌가. 네. 그러니까 유무죄가 아니라 이제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해본다면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일단 네네. 그러면 무슨 뭐- 말을 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하다 까먹었지. 네, 근데 그런 네. 거 같아서 바로 받았어. 네. 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 네. 이거는 가정입니다. 저 늘 얘기하지만 가정. 발부되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다 했죠? 어그로를 확 끄는데요. 확 끌어? 근데 소환이 조만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소환 영장이 요청은 발부. 가지 않을까요? 그렇지. 근데 출석해라. 나는 이 생각은 좀 들어요. 그 지금 말했던 것처럼 정진상 실장이 만약에 구속된다 그러면 네. 이재명 대표 이제 이 턱 밑이 아니라 여기 코 밑까지 온 거야. 코 밑. 음. 이제 그냥 바로 쑥 들어가 콧구멍으로. 네. 근데 PCR 검사. PCR 검사 네. 쑥 들어오지 이제 PCR 검사로. 근데 통상적인 그냥 일반인 백성문 김수민이었으면 우리 벌써 검찰에 들어 조사 받고 나왔어요. 그렇죠. 참고인 조사 받고 네. 나와. 그런데 이게 어쨌건 야당 대표잖아. 음. 야당 대표를 완벽한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부를 수 있을까? 아 그렇죠. 그렇지. 다 차려놓고 불러야죠. 그러니까 밥상 다 쳐놓고 네. 숟가락도 꽂아놔야 돼. 숟가락도 이렇게 옆에다 놓는 게 아니라 꽂아놔야 돼. 네. 그래서 바로는 안 부를 것 같아. 그렇군요. 네. 일단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된다 하면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극렬하게 이에 대해서 이제 또 야당 탄압을 외칠 건데 네. 그런 상황에서 참고인으로 부르는 건 말도 안 되고 결국 피의자로 불러야 되거든. 네. 피의자로 부를 때는 요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거는 정진상 실장하고 같이 유동규가 보고해서 위례 신도시가 사업자도 미리 선정됐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 네. 그거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좀 더 볼 거야. 그래서 이제 빼박 네네. 이제 들어왔다 나가시면 영장 청구할 때 그 정도가 되면 네. 부를 것 같다. 난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혐의 내용을 보면 자세하잖아요. 액수도 그렇지. 막 있고, 맞아. 2013년 몇 월부터 해서 있고, 그리고 종류도 좀 다양하고 그렇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주 단순한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 같지는 않고 당연하지. 상당히 진척이 된 건 맞다라고 보여지고 음.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라디오 출연을 했는데 음. 좀 독특한 질문을 받았어요. 무슨 질문? 정진상 실장 4가지 혐의 중에 한 한 가지만 꼽으라면 이게 진짜 아, 키다. 4개 중에 한 가지만 꼽아라. 네, 사실 어려운 질문이고 4개 중에 하나만 유죄라도 크죠.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먼저 얘기하면 나는 이제 변호사니까 네. 특가법상 뇌물. 그 몇 차례에 걸쳐서 뇌물을 받았다. 그렇지. 뭐 그거. 금액이 막 그렇게 네. 뭐 1억 얼마 된다고 네, 하더라도 네. 그래도 일단 법정형이 제일 센 게 이제 뇌물이니까. 난 그게 그래서 일단 뭐에 대가였죠? 대장동 개발에 대한 거예요. 그 전이야. 위례신도시. 어. 저도 위례신도시라고 봐요. 그렇지. 위례신도시가 입증이 돼버리면 이건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대응을 잘못한 건데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렇지. 왜냐하면 남욱 씨라든지 몇몇 인물이 실제로 국민의힘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50억 그렇지. 챙긴 게 있죠. 그래서 냅다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했는데 어. 위례신도시 사업 때부터 아, 남욱을 챙겨줬다는 거는 이건 사실 50대 이상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결국 한 통속이야. 그렇지. 결국 한 통속. 무슨 당 이런 거 아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아. 다 한 통속이야. 맞아. 이 프레임으로 가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네. 그래서 이게 정치 공동체설이 사실 정치 공동체설도 검찰이 잘 짜야 돼요. 그냥 마구잡이로 엮는 그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나중에 법정 가서 대거 무죄가 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맞아. 사실 위례신도시가 입증이 돼버리면 정치 공동체설에는 힘이 실리는 겁니다. 아, 맞아. 이게 나도 사실 우리가 저번 대선에 계속 대장동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백현동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갑자기 위례로 가버리니까.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까지 이렇게 쭉 과정이 이렇게 연결돼. 대장동까지 오는 게. 쭉 연결되죠. 그러니까 야, 그래서 나도 요 위례 부분을 계속 좀 눈여겨서 보고 있거든. 네. 요게 진짜야. 그러니까 나랑 생각이 똑같네. 여기서 인정이 딱 되는 순간 뒤는 그냥 이렇게 그냥 폭주기관차로 그냥 이제 그냥 그거 열어주세요. 발동 걸려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지. 네. 맞아. 그래서 이번에 정진상 실장이 구속될 때 요 부분이 인정되는 순간 안녕. 잘 가요 모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검찰이 그 공동체 10년사를 파고 있는데 어. 저는 20년 전의 기억을 막 떠올리고 있어요. 20년 전? 제가 정진상 실장과 같은 당의 당원이었었어요. 아, 진짜? 개혁국민정당이라고. 미안해. 그런 당이 내가 못 들어봐가지고. 유시민
대표가 있었던. 아, 예, 그리고 정진상은 사실 반유시민파가 됩니다. 아 거기서 그때는 네. 20년 전에. 네, 이 개혁당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든 당이었어요. 문성근 씨도 입당하고 막 노무현 눈물 흘리는 그게 개혁당 발기인 대회에서 눈물 흘린 거거든요. 그때는 많이들 순수하셨죠. 네, 근데 정진상 실장이 개혁당 때 관여를 했고 유시민 씨가 개혁당을 해산시켜 버려요. 왜? 그냥 빨리 열린우리당 들어가려고. 아 빨리 열리라고 그냥. 네, 빨리 열어줘. 우리 그냥 개인 자격으로 다 들어갈 거야 이렇게. 바로 해서. 들어간다. 근데 당원들은 합당을 반대하는 당원들도 있었고 독자 노선을 가자 이런 당원들도 있고 한편에서는 합당을 해도 당대당으로 합당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유시민 씨가 그 당원 제대로 된 대의원 투표 이런 것도 안 하고 온라인으로 그냥 투표를 하고 해산시키고 튀어버렸는데 근데 잔류 당원들이 이거는 무효다 해서 걸었더니 진짜 무효가 나온 거예요. 그때 잔류. 아 저는 군대에 있었죠. 아 군대. 네. 저는 군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혁당 중에서도 더 진보적인 사람이었는데 근데 제가 개혁당에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는 열린우리당에 합류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쇼킹하다는 반응이 있었어요. 네. 그때 군대 있었구나. 나처럼 조금 이렇게 뭐 녹색당 가까이 가는 이미 그때 저는 약간 녹색당 비슷했으니까 그러면은 몰라도 독자 노선을 해도 되는데 근데 지금 당신들은 열린우리당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뭐 때문에 독자 해봐야 별로 뭐 의미 네, 없고. 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라. 라는, 네, 유시민은 잘못했지만 네, 바로 저기 뭐 김수민 빨갱이였는데 바로 나오는데. 그 중도 우파예요. 유럽 기준으로는 개혁당은. 아 웃겼다. 네. 저 지금 우리 일어 쓰시는 분 되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단독 검찰 노웅래 자택에 수천만 원 돈 다발 압수. 그거 자택에 곧 합니다. 아 자택에 자택에 있었구나. 자 요거 하나만 더 해야 돼요. 네. 요 우리 그래서 아무튼 정진상 그때 씨- 정진상을 내가 어디서 보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기억을 그걸 떠올리고 기억을 있어요. 찾아내네. 그걸 기억을 찾아내. 자 우리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다음 기사 한번 올려주세요. 이게 뭐지 그럴 거야 아마. 서판교 터널. 이 갑자기 이재명 배임 혐의에 수상한 서판교 터널. 그래서 좀 복잡하실 거야. 네. 그러니까 일단 서판교 터널이 왜 수상한 건지 네. 그걸부터 좀 알려줘요. 자 주택 단지를 짓습니다. 단지를 졌어. 집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주변 교통이 크게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터널을 뚫는 거지요. 예, 근데 보통 이럴 때는 민간 사업자들이 자기들 수익이 오르니까 보통 기부 체납을 합니다. 우리가 터널 지어 드릴게요. 그렇지. 우리가 저 지어드릴게요 하지. 네, 근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공익 환수했습니다. 공익 환수했던 여러 가지 중에 뭐 현금 배당, 뭐 그렇지. 근데 알고 봤더니 현금 배당은 임대 아파트 더 지어도 되는 거 이런 걸로 그냥 현금화해가지고 현금 배당 뿌려버렸고 서판교 터널은 이거는 사업자들한테 유리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이건 공익 환수가 아니라 그냥 사업자들이 투자할 만한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당연히.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지. 여기 대장동 사업에 그 화천대유 등등 말고도 다른 데서도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따가겠다 그렇지. 했었잖아요. 여러 컨소시엄 있었죠. 총 성남의 말고. 네, 총 세 팀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딴 팀들은 선제적으로 우리가 계속 기사 띄워놔 주세요. 잠깐. 우리가 이거 터널 짓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어요. 처음부터. 네. 근데 요게 확정이 안 되고 일단 사업에 들어가고 화천대유는 이제 선정이 된 거죠. 선정이 됐지. 성남의 뜰로 그렇지. 선정이 돼서 가는데 사업자 선정되고 나서 그럼 사업자 선정돼서 여기를 조금 싸게 살 수 있을 때 살 수 샀죠. 있게 이미 해주고. 땅 매각 작업들을 했고 근데 근데 사업자 되고 나서 한 1년 반이 지나서 계획에 서판교 터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러면은 이제 땅은 헐값에 사놨는데 서판교 터널의 계획에 들어가면 땅값은 뛰어버리죠. 뿅 오르지. 근데 경쟁은 이미 끝났어요. 경제가 끝났지. 네, 경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법적인 걸 떠나서 이렇게 사업하면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거는 민간 사업자한테 엄청난 그렇죠. 그 베네핏을 주는 건데. 네, 그리고 의도치 않게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해도 이 정책하고 계획 수립하고 집행했던 사람들 반성해야 되는 그렇지. 일이죠. 이게 공익환수라고 하면 정말 이게 지금 공익환수라고 하는 거였는데. 근데 요게 이제 작전이 아니었는가 쉽게 얘기하면 네. 그거를 의심할 수 있고 그러면 배임 아니냐 그렇지. 이 아까 스토리로 이제 가는 겁니다. 요 남옥등 대장동 일당이 땅을 싸게 사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다음에 갑자기 뿅 하고 1년만 있다가 서판교 터널 뭐 마치 공익환수한 것처럼 해서 뚫어주면 네. 요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가지. 이 서판교 터널이 판교에서 대장동으로 들어오는 원래 삥 돌아야 되거든. 그렇죠. 그걸 뿅 하고 직방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네. 직방으로.
아이고 뭐 또 추가 단독에 또 떴나 보네. 일부를 돌려주셔서 그래도 일단 받으면 끝인데. 그렇죠. 그 받으면 끝이. 난 이분 지금 좋아요. 시벨롬님. 시벨롬은 프랑스어로 꽃미남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시벨롬이 아니라 이 꽃미남 시벨롬이시구나. 어이 시벨롬.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위에 거 읽은 김에 좀 더 읽을게요. 우리 말랑엠의 다음에 시벨롬님. 저기도 저는 책당인데 책임당원 국힘 좌파 김수미 씨 때문에 안 보던 한겨레 조선도 본 적 있어요. 응원합니다. 조선도 안 봐요? 이분은 중도네 그러면. 이상민 우리 상민 씨는 자주 와요. 검찰이 대질신문 안 시켜준 이유는 뭔가요? 변땡땡 대표는 검찰이 자기들 마음대로 스토리를 짜기 위해서라던데 설마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대질신문의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랑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굳이 만나서 이쪽에서 패를 보여줄 이유도 없는 거고 저거는 반드시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도 아마 들어가서 되게 답답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맨날 이제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이제 나는 피의자건 뭐 아니면 고소인 대리건 들어가면 피의자의 변호사로 들어가면 경찰 검찰이 뭘 쥐고 있는지 안 보여줘.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기소가 돼봐야 얘네들이 이걸 들고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를 작사를 냈구나. 그때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눈치를 중간에 잘 봐야 되거든. 아니면은 진술을 쫙 받아 놓은 다음에 들이밀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진술 다 흐트러지는 거야. 귀신 씌었냐? 진술 다 실컷 받아놓고 이건 뭔데?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검찰 맞아요. 수사 기법이. 그러니까 그런 수사 기법이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정진상 실장 얘기가 너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대질 신문을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다. 이게 이거 검찰의 시각인 거예요. 그게 실제로 뭐 변희재 대표처럼 막 저런 생각으로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요즘에 검찰 수사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자 우리 성난 총각님, 또 성나셨네. 정진상은 한국인이 맞긴 한 건가요? 말투가 장첸이던데. 말투를 들으셨어요? 거기 JTBC에서 나올 때 거기 뭐 기자한테 뭐 저리 가세요 뭐 이런 거 대장동 뭐 이렇게 물어볼 때 그 말투가 있었나 보다. 그거 저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이너스 원님, 백성문의 눈, 김수민의 눈, 복채입니다. 시원합니다. 갓조부시 미무스 올리브. 야 이거 진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복채? 하여튼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이태희님, 백변님, 수민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수민님 성대모사 너무 좋아요. 네, 또 수민이가 성대모사는 거의 제가 보기엔 최고라. 하여튼 요 서판교 터널까지도 검찰이 지금 배임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진짜 첩첩삼중이네. 거기 백현동도 터널을 뚫으려고 했다는 성남시 전직 공무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유동규 씨가 이것도 뚫어보자. 일단 이걸 뚫어야 돈이 좀 되니까 뚫어야지. 뭐 그런 지난주에 MBN에 좀 유의미한 보도들이 몇 개 나갔었죠. 그러니까 노바디님은 또 저희 무슨 말일까요? 해남 절임 배추 PPL인가요? 해남 저기 해남 절임 배추 PPL. 저 기사를 보고 또 찾아내셨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정진상 실장의 구속 여부 앞으로 수사 과정은 뭐 저희가 앞으로 한동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요건 여기서 마무리하고.